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성과 설명이 있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가 제도화됐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더 증대될 것이다라고 정상회의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예. 또 영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이 인도태평양 등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면서 오커스, 쿼드 등과 함께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예.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 연결에 대해서는 요소수 사태 같은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핵심 신흥 기술 확보 경쟁에서의 유리한 고지 선점, 금융 외환 시장 공조 강화 등의 경제적 기회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자, 조태영 안보실장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 인도 태평양 지역 지정학을 바꾼 8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국무회의 연습 그 을지 연습 첫날을 맞아서 또 대통령이 언급이 있었는데, 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된 을지 연습이 작년에 정상화됐다면서 올해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 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면서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고요.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 뉴스 유포, 반국가 세력들을 활용한 선전선동으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핵 경보 전파 체계와 국민 행동 요령, 국민 구호와 치료 등 국가적 대응 능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와 성과, 대통령의 자평까지 들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김정일 비대위원부터. 저는 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한 단계 격상했다, 다른 레벨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사실 미국의 원조, 잉여농산물 원조를 통해서 그런 걸 받아왔던 나라,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로부터 국가를 뺏겼던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우리를 원조해 준 나라, 그리고 우리를 침략했던 나라들과 동등하게 어깨를 마주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협력 관계를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은 결국 우리 민족이 그 과거의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내고 이제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어떤 자랑스러움 같은 걸 저는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미일 관계, 뭐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외교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장 변호사님. 저는 가치 외교 뭐 좋습니다. 그런데 가치 외교 플러스 알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준석 대표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새 한미일 정상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100이 안 넘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100에서 자국의 110이라고 예, 얘기했습니다. 100에서 110. 혹시 100이 아니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정정을 예. 했는데 자국의 이익에 각각 함몰돼서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대한민국은 뭘 얻었는가? 우리가 북한과 대만의 문제를 거론한다라고 해서 얻는 실익이 무엇인가? 지금 중국이 대규모 관광단 풀어준 지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예. 그나마 대한민국은 늦게 풀어준 거예요. 다른 나라에 견주어서. 이런 국면에서 우리가 취할 실리가 있는데 그렇다면 뭐 미국에는 반도체법과 관련해서 한국의 어떤 이권 사항을 지렛대로 협의의 대상으로 삼기나 했는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경제 공조, 외교 공조 다 뭔가 추상적인 층위에서 머물고 있어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이번에는 무언가 구체적인 걸 가져오길 바랬던 부분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건 또 빈손으로 돌아온 거 아니냐. 친분 관계, 정상 간에 나누는 거 분명히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윤정익 비대위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과거에 본인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니까 야 그럼 그 독재 국가로부터 공격받는 나라 우리가 가지 말란 말이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예.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한미일이 그 공조를 해서 러시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그리고 중국 같은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예. 우리가 자유체제를 보호해야 된다, 서로 연대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가 잘못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외교라는 게 아니 정상들이 만나서 요거 줄게 저거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틀에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하면 밑에서
구체적으로는 실무자들이 협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물꼬를 터주는 게 그 정상들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음흠. 글쎄 민주당이 지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도 뭐 하지 말아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음. 양 삼국 상황이 다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정상들이 이기적인 협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한미일 정상회의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고 지정학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안보 협력이나 경제 협력이 조금 더 고정적으로 안정화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이제 지적하는 위험은 이제 음. 중국의 반발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브루킹스 연구소의 미국에 한국 석자로 있는 앤드류 유어의 조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향해서 한미일 3국의 목표가 중국을 제약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게 중요하다. 라고 발언을 해서 이제 한미일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선제적인 어떤 공세가 아니라 있을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그 대응으로서 한미일 삼국 공조를 얘기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도 중국 쪽에 던져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미일 삼국 중에 사실 가장 강대국인 나라가 먼저 해줘야 됩니다. 한국에서 먼저 하기에는 오히려 기회주의 외교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정부도 적절한 외교 전략을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한일중 정상회의를 논의하고 있다. 조태용 실장이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자, 이어서 새만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장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또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했는데 이 잼버리 논란 여파다라는 분석이 가능하겠죠? 네,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고 지난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광복절인 15일 하루를 빼고 나흘간 만 18세 이상 2,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35.6%로 나타나서 지난주보다 2.7%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예. 4주 만에 하락세에 들어간 것이고요. 부정평가는 2.2%포인트 오른 61.2%로 집계가 됐습니다. 리얼미터의 배철호 수석 전문위원은 세계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 영향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조사 시기상 한국 시각 기준으로 19일 새벽에 열렸던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 14일부터 18일까지 네. 조사한 거니까. 자, 잼버리가 이제 폐영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이제 준비 부실했던 점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또 소방력 동원령을 급하게 내렸다면서요? 네, 소방청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집중 대응을 위해서 소방청장이 직권으로 소방력 동원령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을 했었습니다. 예. 이번 세계 잼버리에서 소방청은 행사장 내 온열 질환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령을 발령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조직위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뒤늦게 소방청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개영 하루 전에야 동원이 이루어졌고, 동원령 발령에 쓰이는 전체 예산 3억 3천만 원 중에서 3분의 1가량이나 되는 9,898만 원이나 소요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주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은 미리 준비했어야 했고 인근 지역에서 마무리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많은 인력과 장비가 차출됐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예. 아울러 조직위가 준비했던 약품들이 벌레 물림이나 피부염에 대비하지 못한 일반 응급 약품 수준이었고 약품 총량도 부족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습니다. 예, 이건 가운데 김현석 여가부 장관은 이제 국무총리가 현장 지키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야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가부에서는 신변 위협 때문에 야영 안 한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네, 김 장관이 묵은 숙소는 대회 현장 외부에 있는 변산반도 생태 탐방원이었고 영지 내에서 묵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대비돼서 비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여가부가 해명에 나섰는데요. 당시 김 장관은 수경을 검토했지만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으로 우려가 제기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위협 협박은 SNS 게시글로 올라왔고 전북 경찰청에서 신변 보호를 한 후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전북 경찰청의 관계자 역시도 지난 8월 4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DC 인사이드에 해당 글이 올라왔다면서 신변 보호 배경을 밝혔습니다. 예, 또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가 오늘부터 실시된다고요? 네, 감사원은 전북도청 감사장에서 10여 명의 감사 반원이 참여하는 가운데 전북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잼버리 유치와 새만금 부지 선정 과정, 잼버리 예산 1,171억 원 중 265억 원을 전북도가 집행했던 내역, 공무원 해외 연수 등이 집중 조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곧 착수가 될 계획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있는 전라북도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예, 김종혁 전 비대위원과 장혜미 변호사 두 분도 함께 있습니다. 자, 네네. 오늘부터 이제 감사원이 이 감사 준비에 착수를 했는데 이 10여 명의 네네. 감사 반원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전북도청의 감사원 그 분들이 상주한 상황인 건가요? 네, 상주하게 되는데요. 예. 아직 저희는 뭐 감사반들을 맞을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만은 예. 감사원에서 아마 뭐 감사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하. 특정 감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아직 오늘은 현장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근데 지사님께서는 이 감사원 감사보다 이 국회 국정조사가 더 공정하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 뭐 감사원 감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감사이고요. 밀행. 감사하는 과정이 이제 공개되지 않고 나중에 예. 결과만 발표가 되는데 예. 국정조사 내지는 뭐 상임위 활동 이런 것들은 진행 과정 전체가 공개되고 예. 국민들의 궁금증을 국회를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 있는 사실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밝히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최근에 감사원이 이 추적감사의 우려들을 또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최근에 정부 여당의 여러 공격, 전라북도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을 보면 예. 이 상당히 표적감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감사가 이 전북만 하는 게 아니라 여가부와 네.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감사도 이제 착수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네. 전북만 이렇게 또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할 명분이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예. 그러나 뭐 감사원이 하겠다고 하면 감사를 하겠지만 예. 뭐 저는 공정한 감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예. 또 앞으로 국회 과정에서 더더욱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 좀 해소되는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지사님이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전라북도의 책임론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전북 행정에 대한 감사를 전북 도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등치시키는 호도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감사원이 전북 행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제가 뭐라고 마다하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예. 제가 기자회견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치권의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예. 이 전라북도가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무슨 조직위에다 맡겨놓고 아무 일도 안 한 게 아니고 예. 정말 내 일처럼 그동안 일해왔고 모든 도민들이 1년 이상 내 일처럼 잼버리를 준비해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잼버리가 이렇게 파행으로 끝냈을 때의 그 상실감이 어느 때보다도 도민들이 크게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문제를 삼은 것은 이 국힘에 있는 여러 의원들께서 예. 잼버리를 이용해서 뭐 수십조 원의 SOC. 새만금 SOC 예산을 유치했다. 예. 뭐 또 심지어는 뭐 사기극이다. 음. 이렇게까지 이 허위 사실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예. 부분에 관해서 제가 이 전북인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 저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드린 겁니다. 예. 자, 김종혁 비대위원. 김 지사님 그동안에 네. 아마 잼버리 대회가 파행하고 난 다음에 많은 번민의 밤을 보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뭐 네. 전북 새만금에서 열렸고 또 본인이 집행위원장이셨으니까 그랬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북도민들은 내일처럼 준비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파행적인 대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잼버리 대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그 이후에 많은 고민을 해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네. 뭐라고 원인을 진단을 하십니까? 그리고 무슨 잘못 때문에 어디에 시스템의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 것이고 지금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분명히 하셨을 것 같아요. 다 하죠. 다 예, 하는데 제가 예. 이제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면 예. 또 뭐 책임 회피한다, 지 책임 아니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예. 제가 참 굉장히 부담됩니다. 그래도 좀 해주세요. 전북이 책임 회피할 생각 없다고 분명히 전제를 네네, 제가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감사원이나 그 어떤 전제로. 것에서도 전북이 책임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 책임을 지겠습니다. 예, 그 전제로 해서 먼저 말씀하시면 전제로 하고요. 예. 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위가 미리 철저하게 준비 못한 거죠. 조직위원회. 네, 그런데 이제 특히 미숙한 대회 운영을 한 점, 또 사실은 예상하지 못한 이상기후 문제도 예. 같이 겹친 겁니다. 네, 당초에 예상했던 과거 10년 동안의 폭염에 관한 기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폭염 10년 동안의 평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 그중에 최고치에 맞춰서 폭염 대책들을 상당히 세웠습니다마는 예.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폭염이 왔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겹치면서 얘기했던 거고, 제가 이제 뭐 SNS 때문에 더 상황이 악화됐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예. 마치 여기에 핑계대는 것처럼 또 비난들이 있던데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첫 예. 번째는 이게 잼버리가 야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만 5천 명의 청소년 대원과 8천 명의 봉사자 스카우트들이 참여를 하는 야영대회입니다. 예. 과거에는 이 전 세계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좀 불편해도 참고 이게 그 다음날 지나가면 좀 시스템을 잡아간다. 이렇게 과거부터 이렇게 진행해 왔었지만 예. 최근에는 SNS 문제로 첫날부터 바로 외부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개되기 때문에 첫날부터 대응이 대단히 중요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관해서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청소년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 취재진들의 잼버리 수경지 취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잼버리 12일 동안 만난 잼버리 대원들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이 보였지만 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취재가 차단이 되고 소위 안 좋은 문제 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SNS를 통해서 일부러 전달되면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이런 시대의 변화, SNS의 활발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상을 하고 첫날부터 준비를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지사님은 행사 기간 내내 그 텐트에 묵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네네. 김현석 여가부 장관이 이제 국립공원 숙소에 머물렀다. 뭐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여가부 해명은 신변 위협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너무 비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하. 뭐 솔직히 현장을 지켜라라고 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현장을 떠났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무신 곳도 부안이었고 또 여성이라는 문제도 또 고려를 하고 이러게 되기 때문에 예. 또 신변 위협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약 20km 정도 떨어진 데에서 주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 계속 제가 그분하고 잼버리 기간 내내 현장에서 그 사무실에서 회의하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체크하는 일을 같이 했기 때문에 예. 뭐 잠자리가 그랬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너무 비난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제가 야영을 직접 해서 해충 문제라든가 밤에 자는 환경이라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어떤 얘기를 하는 것이 또 말의 신빙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 야영을 좀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네.
장 변호사님. 네, 저는 일단 잼버리라는 큰 국제 대회를 한국이 치르면서 생경한 풍경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네. 하나는 중앙 정부가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같이 책임을 질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정현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잼버리 파행이 전북 탓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면 탈당하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정현 사실 그 전 의원님께서 참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을 저는 말씀하신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보고요. 예. 뭐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리일레이를 구분하지 않고 이건 전북의 일이다라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업무 분장이 있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와서 보면 뭐 폭염 대책이라든가 해충 방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면밀하게, 좀 더 세밀하게 되었으면 좀 더 좋았겠다. 화장실 문제도 조직에서 판단한 그 화장실 특히 청소 인력을 준비를 했었는데 예. 해보니까 사실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미리 충분히 좀 저희 전라북도하고 상의해서 같이 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장실 문제가 되자마자 저희가 전라북도가 화장실을 청소하는 인력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다 전라북도에서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제가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컴플레인이 계속 나와서 저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도 대한민국 해결 못하고 어떻게 되겠느냐. 저도 뭐 아침에 6시 일어나면 매일 화장실부터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예.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 근데 2019년 미국에서 그 대회가 열렸을 때 그 전북도와 부안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서 보셨고요. 네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제기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전북도와 집행위는 바로 현장에서 있는 분들인데 거기서 화장실이 설치되는 개수 같은 것들을 다 보셨을 텐데 혹시 전북도 혹은 집행위에서는 조직위에 이 숫자로는 터무니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장실의 위생이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의 제기나 건의 같은 것들을 하셨습니까? 이제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제가 조직위하고 회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사실 여러 번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예. 조직위에서는 과거의 2번의 잼버리의 사례에 비추어 봐서 화장실이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장실이 절대적인 개수는 365개지만은 하나당 변기가 10개씩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따져보면 1인당 변기 하나가 17명을 커버하기 때문에 크게 결코 적지 않다라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사실 여러 번 제가 직접 귀로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그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이제 청소를 자주 해야 되는데 조직위에서 계획한 것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2번 정도 청소하면 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 실제로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 아하. 또 이게 자주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1시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했고 저희가 도에서 긴급하게 사람들을 투입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청소를 하게 되었죠. 예. 그래서 영국이 투영할 정도에는 굉장히 화장실 문제가 사실은 개선이 거의 다 됐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영국이 그런데 이제 투영을 결정하고 다른 뭐 독일이나 벨기에나 다른 그런 스카우트들이 화장실 문제가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다. 우리는 여기 그대로 있겠다. 또 이렇게 성명까지도 냈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또 뭐 초반부터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은 또 나름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제 준비가 또 늦어져 가지고 예산은 제때 쓰지 못했다.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예. 화장실이 이제 세트로 설치를 했다. 세트로 그대로 이게 렌트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예. 우리가 집을 짓는 것처럼 화장실을 짓는다면 전부 좋은 제품으로 다 깔았을 텐데 예. 이 잼버리는 야영을 하고 나서 전부 다 걷어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30일 렌트를 하다 보니까 빌렸다.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렌트가 됐고 예. 그 모든 장치가 7월 15일 날 도착을 하다 보니까 아하. 전체를 다 가동할 사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결국은 렌트를 왜 그럼 오래 하지 않았냐. 이제 결국은 예산의 문제죠.
두 달을 렌트하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한 달로 렌트를 하다 보니까 예. 이 전체적으로 가동할 시간이 부족했고 음. 이제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8월 2일 날에서야 들어오다 보니까 아. 그 많은 이 화장실이 어떻게 더럽혀지는가에 관한 소위 예행 연습을 할 기한이 없었죠.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지사님은 언제라도 국회 나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지난 네. 16일 행안위가 파행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당 네.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그 책임을 김관영 지사와 지사님을 방탄했다. 민주당에 네. 돌렸는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제가 항상 나갈 생각이 있는데 제가 방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날은 사실은 16일 행안위는 오송 사건 때문에 소집되어 있고 이제 저를 부르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김관영 지사는 별도로 다른 날을 불러서 별도로 하루 따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했는데도 여당 의원님들 한 분도 참석 안 하시고 간사님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도리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관영 전북도 지사였습니다. 예, 잼버리 얘기 도지사 얘기 직접 들으셨는데 한 말씀씩만 짧게 마무리 멘트 해주시죠. 아니요, 뭐 이건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누가 잘했고 잘못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잖아요. 예. 사실은 이번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그리고 중앙 정부든 지방 정부든 조직이든 집행이든 다 사실은 반성부터 내 탓이오부터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데 동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는데 조직위에서는 이 행사 거의 한 2년 전, 1년 6개월 전인가요? 한국관광개발연구소에 용역 보고서를 의뢰를 합니다. 네. 그때 다 진단이 됐던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잼버리는요.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고 국제 행사기 때문에 잼버리 특별법이 만들어졌고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자로 법령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는 있겠지만 중앙정부가 마치 나몰라라 하듯이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기는 건 전 책임 있는 태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예산이 1,17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왜 제때 사용되지 못했는지 왜 잘 쓰지 못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법사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수해 실종자 수색중 순직했던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한 현안 보고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법사위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군내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죄송합니다. 군사법원법 개정 취지인데 이 사건을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고요. 같은 예. 당 박용진 의원은 사건을 이첩하는 게 박정훈 단장의 권한인데 왜 법무관리관이 5번이나 전화를 했느냐라고 질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수사단장도 상관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고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겨할 이유가 없다면서 박 전 단장의 행위가 항명이라는 데 힘을 실었고 유상범 의원은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놓고 단순한 경찰 이첩을 위한 기초조사일 뿐이라면서 결국은 경찰이 판단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이날 출석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어떤 문자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낸 사실이 없고 정보사령부를 통해서 이를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유재원 법무관리관도 박 전 단장에게 혐의자나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의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김의겸 의원이 질의 도중 한 행동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예. 사건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흔들어 보였는데 이것은 법령상 기밀이며 신범철 차관도 수사 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무상 기밀 유출 여부와 유출 경로가 논란이 될 조짐입니다. 예. 자, 한편 그 국방위 전체회의에 국방부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 장관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혐의에서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또는 특정인만 혐의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처음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나중에 이첩 보류와 언론 설명 취소를 지시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해병대 수사단 차원의 조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결재했는데 예. 다음 날 제기된 의견들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8명에게 적용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경찰 수사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정훈 전 단장 항명 혐의에 대해서는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이자
군의 지휘권을 약화시키고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국방위에서 나왔던 얘기는 박정훈 대령의 얘기와 좀 많이 좀 배치되는 부분도 많이 있네요. 자, 어떻게 보시는지 김정혁 비대위원부터. 아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상당히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8명에 대해서 그 과실치사를 뭐 수사가 지휘관까지 쫙 했다라는 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바로 보고를 받았을 때 보고 첫날에 야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거 어허. 다른 사람하고 한번 왜냐하면 아무리 수사단장이라 하더라도 그 재판도 3심이 있잖아요. 한 사람의 판단이 모두가 100% 옳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군 같은 데서 국방장관이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법률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봤나? 라고 하든가 좀 보류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게 사인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까 더 마치 좀, 외압이나 압력인 것처럼 돼서 사안이 굉장히 커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정확한 진상은 모르겠습니다만 최고 그 책임자였던 국방장관께서 최초의 어떤 약간의 판단 실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더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해병기 사령관,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났던 사안이었으니까. 네, 아무리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 대해서 8명 과실치사는 너무하니까 2명으로 줄여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에 관여할 수는 없으니까요. 장관 직책에서는요. 예. 이건 수사팀에 맡기는 부분이고 그리고 결재까지 했다면 어떤 보고 체계를 통해서 그 왜 이런 결론을 냈는지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석연찮은 이유로 그게 번복이 됐어요. 오늘 결과를 보면 실제로 가장 최상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은 전혀 이 경찰로 이첩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론은 사실 이 좀 석연치 않았던 부분이 뭔가 다른 윗선의 개입으로 이렇게 사건이 책임지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구나라는 결론과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죠. 현직 대령이 정말 있지도 않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운운하면서 본인에게 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말할 동의인이 없습니다. 가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실제적인 결론도 사실 윗선의 개입이 아니라면은 허용되지 않는 점. 장관도 본인은 더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2명 정도 넘기는 게 뭐 바람직하다라고 했다는데 장관은 그럴 수 있는 지혜 없고요. 수사와 관련해서는요. 예. 최소한. 그렇다면 이 부분 전 정확하게 경위 파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석 접 장관은 보고서 결재할 당시에 혐의에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박정훈 대령이 이제 해병대 헌병이고 군인 경찰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하고 이제 일반 경북 경찰에 넘긴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뭐 계속 관련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네요. 예. 신림동 둘레길 성폭행 사건과 짧게만 짚겠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관악구 의회 소속 최인호 의원 입기로 올랐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에 있었던 2023년도 관악구 예산심사에서 여성 안심 귀갓길 예산 7,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이만큼의 예산을 또 다른 사업인 안심 골목길 사업 예산을 증액하는 일을 주도했었습니다. 예. 최 의원은 당시 이를 홍보하면서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으로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관악구에서 최초로 여성 안심 귀갓길이 사라진다라고 밝혔었는데요. 예. 이것이 지난 8월 19일 신림동 사건 피해자 사망 시점부터 해서 최 의원의 이런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최 의원은 여성 안심 귀갓길 사업보다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 골목길 사업이 효과적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그런데 CCTV, 비상벨 설치 사업은 본래 여성 안전 귀갓길 사업에도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신상 정보 공개 얘기도 나오고 또 최인호 의원 얘기도 나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말씀 듣고 마무리하죠. 네. 김정익 PD. 신상공개정보 제도가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제가 과거에 초반기 기자 생활할 때는 그런 피의자들에 대해서 다 공개를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여죄 같은 것들, 신고 같은 것들을 받고 그랬거든요. 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과 일본도 다 그렇습니다. 근데 1997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1998년에 대법원에서 신상 공개한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전부 다들 겁이 나니까 신상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게
부작용이 너무 커지니까 2010년도에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 심의를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신상 공개를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국민들의 96점 하여튼 거의 절대 다수가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여론조사가 결과가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의 인권만을 앞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야 된다. 더 그 중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더 신상 공개가 쉽게 이루어져야 신속해야 된다고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인호 구의원이라는 젊은 정치인의 나쁜 정치의 한 단면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악구에서 최초로 여성 안심기각기를 제가 없앴다는 취지로 홍보했죠. 그러면서 성파시즘이란 표현 썼습니다. 이렇게 혐오에 기반해서 갈라치기 하면서 여성 대 남성 구도를 악용하면서 정치를 한 그 끝이 어떤지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